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충북대도 총장과 교수진이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청주시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원활한 진출을 위해 MOU를 맺는 등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 시작을 알리는 충북 영농지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상 기온과 작황 부진 없는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충주 달천 일대가 청보리로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 하천 경관을 조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도 이 문제를 놓고 총장과 교수진이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다만 다음 달 초 교수 평의원회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교무회의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올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해 어제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만났습니다. 2025년에 한해 의대 신입생을 늘어난 정원의 50%까지 줄여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한 정부안에 대해 충북대 의대 증원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1시간 30분 정도 열린 총회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원점 재검토 의견을 고수한 겁니다. 5년간 500명씩이든 1000명씩이든 전체 증원 규모를 대폭 줄이라는 요구입니다. 전국적으로 2000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 50%, 100% 사이에서 자율 신청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대학 측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상 5월 초까지 입학 전형 변경 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교수 평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다음 주 충청북도와 충북대, 교수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충청북도는 200명 모집을 주장하고 있고 대학 내부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청주 지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주시는 이들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하이퐁시와 MOU를 맺은 데 이어 엠퐁현과는 우호도시 협약을 맺는 등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베트남 진출에 교두보로 주목하고 있는 도시는 인구 219만 명의 하이퐁 지칼시와 인구 25만 명의 박린성 옌퐁현입니다. 하이퐁은 항구가 자리 잡고 있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스타트업 경연회장인 테크페스트 등 다양한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하이퐁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MOU를 체결했고 다양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하이퐁시는 청주 기업들의 진출뿐만 아니라 의료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Cũng là một điều đặc biệt mà chúng tôi đánh giá rất cao đó là cái quan hệ hợp tác về toàn diện và nhiều lĩnh vực, trong đó đặc biệt là lĩnh vực kinh tế giữa Việt Nam với Hàn Quốc, trong đó Hải Phòng là một trong những địa phương đi đầu trong việc hợp tác này. 우리 청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화장품 산업 같은 전략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박린성 옌퐁현은 이미 지난해 청주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옌퐁현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으면서 적극적인 교류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옌퐁현에는 삼성전자와 오리온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청주 연구기업도 있는 만큼 이미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Việc ký kết quan hệ hợp tác giữa Yên Phong và Trân Chu ngày hôm nay sẽ mở ra một giai đoạn phát triển mới giữa hai địa phương. 예평원이 우호도시 협약을 맺기 위해서 많은 실무자들 간의 노력도 하고 또 예평원 관계자가 우리 청주시도 방문해 주셨고 또
이 밖에도 청주시 기업인협의회는 세계적 관광지로도 유명한 하롱베이가 있는 하롱시 기업인협의회와 협력 협약을 맺는 등 강행군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늘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청북도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족들의 소송 비용 부담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올해 초 김영한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피해 구제 의지를 밝히며 유가족 지원이 공식화됐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가 휩쓸고 간 충주 달천 일대가 청보리로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 하천 경관을 조성한 건데 이번 주말엔 청보리밭 축제도 개최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 달천별을 따라 청보리가 푸른 정원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를 치유하듯 싱그러운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날씨도 좋고 맨날 꽃밭 같은 것만 보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꾸며진 거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달래강이라고도 불리는 달천에 청보리밭이 조성된 것은 올해로 2년째. 마을 주민들이 잡초 무성한 하천 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충주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들은 18,000제곱미터 규모로 십시일반 청보리밭을 가꿨습니다. 이제 단체 회원님들이 돌 줍기도 하고 또 그나마 보리도 좀 밟아야 산다 그래서 겨울에 또 보리 밟기도 하고. 지난해 10월 파종에 9개월 만에 푸른 물결을 이룬 청보리밭에선 이번 주 일요일 청보리 축제도 열립니다. 청보리 야채 비빔밥도 드셔보시고 청보리밭 일대에 숨겨져 있는 보물도 찾으셔서 선물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말도 타보시고. 청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면 일괄수확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홀봄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뭐 경로당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보급을 해드려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알록달록 봄꽃들의 향연 속에 마음까지 푸르게 물들이는 청보리밭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024 충북 영농지원 발대식이 괴산군 청천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상기온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이런 걱정 없는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촌 들녘, 분홍빛의 복숭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빈번했던 냉해가 발생하지 않아 풍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올해 첫 농촌 일손 돕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도내 7개 단체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젊은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럴 때라도 조금 저희가 뭐 부족한 점은 많지만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024 충북 영농지원 발대식이 괴산군 원도원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농협은 15억 원 상당의 농기계를 도내 농축협에 전달했고 괴산군은 6억 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농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농민들과 농촌 일손 돕기 봉사자들은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염원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로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고령들이시고 그래서 일손을 필요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봉사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일손이 진작 필요하신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충북도청과 또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도시농부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농협 농촌 인력 중개 시스템에 등록된 일손 돕기 인력은 14만 5천여 명.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충북농협은 올해 30% 이상 확대한 20만 명의 인력 확보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의 일손 돕기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판매됩니다. 충청북도는 국산 김치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상인연합회와 155개 전통시장에서 못난이 김치를 판매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6일 13개 시장에서 못난이 김치 650박스 판매를 시작으로 충청북도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시장의 김치 공급을 이어나갑니다. 과학이 메달 색깔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스포츠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이 오는 7월 열리는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스포츠 속 과학 원리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TJB 조혜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AR이 접목된 클라이밍.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 삼지점의 원리를 떠올리며 초보자도 능숙하게 시도해봅니다. 전신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 금세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실제로 암벽 등반을 한 느낌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소개하는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승리공식 사이언스. 일정 시간 반복적인 근수축을 지속해서 실행하는 능력인 근지구력과 근력, 민첩성, 평형성 등을 직접 측정하며 내 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걸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한 더 흥미롭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AI로 체형과 평소 나의 걸음걸이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센서를 통해 실시간 보행 자세를 분석하며 목과 허리 각도 등 올바른 보행 자세를 안내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카본과 유리섬유 등 신소재를 살펴보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속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체험하며 도핑 검사의 역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의 의미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스포츠 안에 어떤 과학 원리가 숨어 있고 그리고 어떤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최일인 7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봉송 로봇 휴보와 디지털 성화도 전시돼 영광스러운 올림픽 순간을 재현합니다. TJB 청주시가 전국 2시간, 수도권 1시간, 지역 내 25분 교통기반 시설을 활용한 100만 자족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8일 삼수환로 개통으로 지역 내 25분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삼수환로를 중심으로 도심 방사형 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전철 개통과 북청주, 오창역 등 철도 인프라 신설과 서울 세종간 오송지선 등 고속도로 확충으로 100만 자족도시 건설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충북형 K 유학생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농장과 공장은 근로자를 구할 수 없고 대학은 학생이 없어 지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청년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현지 정부가 보증할 경우 유학생의 비자 발급과 등록금 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유학 후 자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장에 추대돼 오는 7월 1일부터 정책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윤 교육감은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곰감과 동행으로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미래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워크숍과 미래교육 교류 사업을 충청권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승인했습니다. 10회 청주시 기업인의 행사가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지역 중소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 주식회사 에어레인과 다디아 덴트 등 20개 기업이 청주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를 받았고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한국 존스앤존슨 등 51개 기업은 우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기업인날 행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회 청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장애인과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한 모범장애인 9명과 유공자 13명이 청주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후원회장은 지난달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 데 이어 5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했습니다. 2024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청주대 김원중 교수 등 임원진과 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안전과 교통체계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도심 항공교통 시범 운용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그리고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앞두고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옥천군이 옥천 성모병원과 지역 친환경 쌀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옥천 성모병원은 다음 달부터 300여 명의 급식에 사용되는 쌀 전량을 지역 내 친환경 쌀로 구매합니다. 청주시가 옛 국가정보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 필요성과 방향, 도입 희망시설 등의 설문으로 진행됩니다. 6,000제곱미터 규모의 옛 국정원 부지는 지난 2000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청주시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복대 가경시장과 북부시장, 육거리 종합시장 등 9곳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 개선, 고객지원센터 보수 등을 시장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 4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축제인 제53년차 충북 영농학생축제가 이틀 일정으로 오늘 보은 충북 생명산업고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충북 영농학생축제는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고 나갈 농고 학생들이 지식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으로 올해는 전공 경진대회와 농업 발명 기술 체험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